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현아연입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 발표 이후 공급 과잉 우려 속에 반도체주가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영향 받아가면서 양지수 가라앉은 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지만 다시 한때 8,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폭을 줄여낸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충청권의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총 392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등의 14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청주 낸드 생산 시설과 패키징 설비에 100조 원을 투입하며 셀트리온 역시 바이오 의약품 시설에 2조 원을 투자해 이 지역을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합한 7대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 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범부처 전담 조직인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 입지와 인허가, 전력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기업 총수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고 가시죠. 네, 삼성전자 한때 9%까지 낙폭을 키워냈었는데 이 발표 이후에 하락폭을 줄여냈습니다. 현재 6% 하락하면서 2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반등에 성공하면서 3%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 1,200억 원 규모의 전력 및 배전기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배전기기 5,500억 원, 전력기기 5,670억 원 규모이며 실제 발주는 데이터 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사측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관련 제품들을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전력 인프라를 배전과 전력기기가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 제품군을 함께 공급하면 설계 정합성을 높이고 납기나 품질 관리 등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해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패키징 공급을 확대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5거래일 동안 21조 2천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대규모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 악영향을 준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엔화 약세 동조화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1,550원 선을 뚫고 올라선 겁니다. 이에 대해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환율 쏠림이 심화할 경우 즉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 방어와 더불어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자금을 다시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안도 내놓았습니다. 허 차관은 당장 오는 6일부터 외환 시장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면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외에서도 원화를 원활하게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구체적인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최근 대외 요인들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외국인의 자본 이탈을 막고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0.04%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551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미국발 반도체 피크아웃 불안 속에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셀트리온의 투자 소식에 시장은 하락폭을 축소했는데요. 이 소식 우리 시장에 다시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맞춤 전략과 대응 방안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에 발동이 됐는데 조금 전에는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또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낙폭이 깊게 나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물을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4조 넘게, 코스닥은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 수급창에서 찾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장에 좀 부담을 줬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일단은 AI 관련해서 메타가 오늘 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메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메타가 컴퓨팅 파워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이 메타 컴퓨트 출범을 해서 메타 컴퓨터라는 조직을 가지고 출범을 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블룸버그의 말은 이겁니다. 이제 메타는 지금까지는 컴퓨팅 파워를 구매해서 자신들의 AI, LLM이나 아니면 이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GPU를 사고 본인들의 AI 팩토리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는 투자에 전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을 인프라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으로 그런 AI 팩토리를 임대해주거나 판매하는 이런 판매자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부분을 이제 외부에다가 개방을 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거죠. 돈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대규모 GPU 인프라에 남는 연산 능력을 외부로 오픈을 하겠다. 이러면서 남는 연산 능력을 기업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 지난 5월에도 메타에서 살짝 힌트가 나온 내용이긴 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그 당시에 주주총회여서 5월 주주총회 때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을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definitely on the table,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의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은 예상됐던 것인데 이제 5, 6월, 7월 됐으니까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자, 이러니까 남는 연산 능력을 이제는 메타가 수익화하겠다. 그걸로 이제는 계속 돈을 쓰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도 AI 투자한 걸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조금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에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잉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남는 컴퓨팅 파워, 잉여 AI 컴퓨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메타가 이렇게 데이터 AI 컴퓨팅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든 곳에서 남는 잉여 컴퓨팅이 진짜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AI 투자 사이클,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수혜를 줬던 것들이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었잖아요. 그런 내러티브의 주역들인데 그런데 남는 연산 자원이 있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메타가 GPU를 이미 충분히 사들였나? 이미 풀충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GPU라든지 칩을 많이 안 사는 것인가?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GPU 주문이 감소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의 판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AI 서버 투자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니까 이제는 속도를 줄이는 건가? 라고 시장에서 이제 약간 패닉이 온 거죠.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뭐 여기 GPU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낸드 쪽의 주가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이제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고 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 분석가들이 의견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주주총회 때 마크 주커버그가 앞으로 AI 관련해서는 판매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투자를 약간 줄이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차세대 대용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커서라든지 네비우스라든지 코어위브 같은 회사에 이런 관련된 데이터 차세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컴퓨팅이 남아 돌아서 이제 파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일단은 미국에선 지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가면 메타가 애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쪽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AI 이 팩토리에 관련된 AI 팩토리 형식으로 이제 매출을 좀 내겠다는 그런 의견 전략인 것 같아서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도 오늘 좀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그럼 메타가 사실 여러분 메타 AI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의 이런 챗 GPT 아니면 엔트로픽의 관련 클로드 이런 것들을 쓰지 AI를 메타가 많이 투자를 하면서 AI 에이전트나 AI 서비스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도 그 크게 뚜렷하게 두각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과거에 메타가 메타버스를 섣부르게 투자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때 투자하고 나서 완전 흔한 말로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업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이 메타가 AI 에이전트에서 매출을 못 내니까 결국에는 이런 AI 팩토리나 AI 데이터 센터를 대여하는 식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전략을 좀 바꿔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차세대 자원 아까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하는 것들은 한 세대 지나고 이제 약간 버전이 다운된 것들은 외부에 팔아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최신 차세대 자원은 계속 확보하면서 본인들의 AI 학습이나 추론하는데 조금 더 투자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메타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AI 전략은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전혀 안 나니까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AI 에이전트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한번 또 충격이 있었죠. 구글의 터보 퀀트 때문에 한번 충격이 있었죠. 그러면 이번엔 메타 잉여 때문에 한번 또 충격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AI에 더 투자하고 늘리는 추세는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메타도 캐펙스 투자를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아직 뭐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고 7월에 이제 7월 말에 메타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때 실제로 캐펙스 투자의 전망이 어느 정도로 만약에 줄게 되면 우리가 좀 경고 사인을 받아들이면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실제로 GPU 발주 감소하는지 그런 숫자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화 관련해서 지금은 이 언론의 보도, 루머들이니까 실제로 메타, 저커버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7월 말까지는 저희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메타의 남는 연산자원 판매 검토하는 것, 이런 언론 보도, 실제 투자 축소가 아니다라고 외신들을 또 해외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를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연준 케빈 워시 의장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각화했다. 워시 의장은 ECB 포럼에서 현재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안주할 것이라고 믿는 시장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동발 연료 쇼크로 다시 폭등했다. 지난 5월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는 3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1월 시작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완전히 중단했다. 다음 금리 결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된다. 워시 의장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리사 쿡 이사 해임 논란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적 금융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파트너님은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고 계실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 로봇 테마 뭐 오늘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흔히 뭐 우리가 생각하면 제스란 CEO가 오기 전에 로봇주들이 한번 또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면서 막 올랐다가 지금은 또 한 달 정도 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로봇주들 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뭐 우리나라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피지컬 AI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럼 지금의 매수 찬스인가, 매수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 지금 맞을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은 지금까지 R&D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회사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요번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맥스라는 세계 최대의 가장 진보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권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회사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진정하면서 그 보스턴 다이맥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단 한 대도 우리는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나라로. 왜냐하면 이건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러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6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봇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R&D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보스턴 다이맥스는 미국에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을 태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우리 한국 업체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부품 업체들도 진짜 돈을 버는 양산을 태우기 때문에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올해는 보스턴 다이맥스 만드는 아틀라스는 파일럿으로 한 1,000대 정도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양이 적지만 앞으로 향후 3만 대까지 늘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올 3월 달에 세종시에 신공장을 짓고 여기서부터 양산을 시작하는데 그게 RBY1이라는 이종형 양파형 로봇입니다. 이 RBY1에 대해서 양산을 태우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부품을 양산을 해서 납품하게 되죠. 이 말뜻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B2C가 아닌 B2B 단계지만 이렇게 양산이 검증이 되고 사용이 검증이 되면 이제 조만간 서비스 로봇으로 일반 가정에 그 예전에 마이카 그 붐이 들었듯이 이 마이 로봇 붐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긴 안목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급등, 급락이 좀 심한 업종이기도 하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앞으로의 뭐 사업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들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최근에 어쨌든 로봇주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시로 이제 신공장을 옮겨가면서 신공장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그게 3월 달에 완공이 됐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죠. 그래서 부품업체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SPG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SPG 업체는 우리나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업체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어드 모터라고 해서 이 가전부터 우리 대부분의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로봇 그 감속기를 만들어서 이 로봇 감속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들에 대해서 양산을 태운다면 이미 검증돼 있는 이 SPG의 로봇 감속기를 받아서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SPG라는 업체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기 위해서 SPG는 이미 중국에 주로 많이 납품했던 이 기어드 모터, 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향은. 이거를 1분기에 수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그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든 그 분야를 로봇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의미는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RBY1 시리즈에 대해서 양산을 태울 때 SPG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KH바텍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KH바텍 하면 스마트폰의 힌지라고 해서 이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폴더폰 하면 항상 이름이 나오는 업체가 KH바텍입니다. 하지만 KH바텍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얼마 전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RBY1 시리즈에 대한 이 외부 겉모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이 KH바텍이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RBY1 시리즈에 대해서 양산을 태울 때 KH바텍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의 부품보다 훨씬 높은 고부가 가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프업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KH바텍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업체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과 SPG 결국에는 일단 로봇 부품주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토픽 종목이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역시나 엔드 유저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한 50만 원이 뭐 깨지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이 로봇 부품들을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이미 RBY1에 대해서 35대를 작년에 구매를 해서 각 부분별로 테스트를 거쳤고요. 그 테스트 거친 부분 중에서 이제 양산을 띄워서 실제 투입할 수 있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세종공장에서 세종 신공장이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태울 것이고 이 삼성 중공업의 용접 로봇도 그렇고 삼성의 그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의 이런 반도체 공장 이런 쪽에도 RBY1 시리즈가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드디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으면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8만 원 아주 타이트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토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삼성 쪽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들이 어떤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고 숫자로 잡힐지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로봇주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오랜만에 또 올라가고 있어요. 김태현 파트너님은 자, 로봇주들 그동안 좀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약간 멀어졌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봐야 될까요? 네, 이 방산주는 제가 뭐 지난주 방송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시면 그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그 방산, 원전 네. 이렇게 시리즈에 함께 묶여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섹터 방산 쪽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쪽에 무게감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분야죠. 특히나 이 유럽 쪽에서 뭐 러우 전쟁이 한참이기도 하지만 유럽 쪽에서 이제 재무장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세이프티라고 한 3천억 달러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 자금을 조성을 해서 유럽 EU 그 가입 회원국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집행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갖고 이 방산 무기들을 사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동진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때 가장 먼저 양산을 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은 이러한 실제 수요자들과 함께 엮어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른 납기와 가장 최신 진보되어 있는 21세기에 만들어진 무기들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무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산 쪽을 좀 보셔야 되고 방산은 실제로 실적들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 반도체 쪽에 모든 시장에 돈이 몰려가면서 오히려 소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산이 싸 보이고 지금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 방산 쪽에 몰려가서 매수를 하면서 방산주들이 많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상승세가 EU의 세이프 그 프로그램에서 돈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그 실적이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방산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을 오히려 지금 담아야 할 찬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종목들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무조건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전 세계 한국판 럭키드 마틴이라고 해서 육해공 모듈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 자회사인 하나 오션이 KDDX에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이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7조 8천억 되는 큰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나 오션에서 이 발주를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지분법 수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세이프 프로그램에 따라서 폴란드가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 천무에 대한 발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9 자주포나 이런 명품 무기들에 대해서 발주가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란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세이프티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무기를 살 가능성이 크죠. 이 말은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에 이 유럽 국가들이 줄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반드시 좀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S&T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K2 흡표전차의 이 뭐랄까요? 이 내부 엔진 부품에 대해서 이 국산화했는 이 기존에 독일 걸 살았었던 이런 것들을 국산화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K2 흡표전차 우리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이제 변속기죠. 변속기는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4차 양산에서 있어 K2 흡표전차는 우리의 한국산, 국산 이 S&T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변속기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S&T 다이내믹스는 한 단계 점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2 흡표전차가 해외에 많이 수출이 돼 있습니다. 그 수출이 된 K2 흡표전차의 진보된 모델에는 한국산 국산 변속기가 될 수 있고 그 국산 변속기를 S&T 다이내믹스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T 다이내믹스는 우리나라 육상무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들을 대부분 다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S&T 다이내믹스를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볼까요? 어떤 네. 종목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네, 풍산이죠. 풍산. 풍산은 요즘 예전에 보셨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풍산의 이 탄약 사업 부분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가격면이 안 맞아서 네, 딜이 깨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산 자체가 경영권을 3세로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3세 되시는 분이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 쪽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풍산은 기존의 동 관련된 산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방산 쪽은 분할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 1조 5천억 이상의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풍산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풍산에 대한 매수가는 6만 6천 원 이하에서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또 잠시 잦아들었는데 그런 이슈 한번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받고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다시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섹터 테마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대형 반도체 기술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장 초반 8%대까지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현재는 조금은 좀 회복을 해낸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 대형 반도체 기술주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고 투톱과 더불어서 오늘은 기계 장비, 전력 설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수남매가 돌면서 대신에 최근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호텔, 유통, 엔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 후 8,800선까지 8,000선을 붕괴하면서 7,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7,700선까지 찍어냈고 이후 상승을 하든가 싶더니 낮 12시를 기점으로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5.17% 하락하면서 7,871포인트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800선을 내려놓으면서 770선까지 저점을 낮춰 잡았고요. 이후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5.55%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이어서 발동이 됐고 877포인트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내려놓고 있는데 4조 4천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쳐줍니다. 개인은 3조억 원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3,200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 음식료, 화장품 쪽으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장품에서는 특히 어제 6월 수출입 동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 K-뷰티 화장품에 대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수출액이 4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화권 시장을 제외하고도 42% 가까이 오르면서 이 북미, 유럽 쪽의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6.6% 상승합니다. 12만 1,0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콜마가 오늘 장 초반에는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돌려놓으면서 6.37%가량 빨간불 들어와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에 이원 구조에서 3분기 세계 체제로 개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83% 상승하면서 85,300원 선에 거래됩니다. APR의 경우 1.59% 상승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의 경우에는 이 교보증권이 최근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 실적을 예측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47% 영업이익을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달바글로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상승하고 있었는데 하락으로 바뀌어 켜냈습니다. 현재 4%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식품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전반으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모두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롯데웰푸드가 8.87% 상승합니다. 10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농심이 6.6% 상승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최근 소식이 알려졌죠. 이 바이오와 식품업계 이원 체제를 벗어나서 세분할로 좀 사업 체계를 크게 개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38% 빨간불 19만 7,9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4.75% 상승합니다. 오리온,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소각 소식이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현재 14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삼양식품은 0.95%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역시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과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내다보면서 매수 의견 유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올라가고 또 변동성이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종목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신한지주가 오늘 신한지주도 좋지만 KB금융도 잘 가고 요 금융지주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오늘 반도체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금융지주로 이제 뭔가 선바뀜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그동안 잘 갔던 것들이 좀 멈추고 엔터나 화장품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돌아가는 거 보면 네.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오늘 그 종목 레이더도 바로 그와 같은 흐름에서 어떤 자금의 흐름에 변화되는 모습들 속에서의 상징적인 의미 있는 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다다음 주죠. 7월 16일인가요?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시중 자금은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뭐 주담대 금리부터도 그렇고 다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회성으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B컷을 단행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bp가 아니라 뭐 50bp까지도 워낙 환율이 지금 뭐 종잡을서 못 잡고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그 부담감으로 환율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또 이번에 25bp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님,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채권 쪽에서의 평가 이익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 거기에 뭐 신한지주도 뭐 신한증권의 그러한 그 자회사들의 어떤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연결 재무제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연결 기준이 순이익 기준으로 5조 9천억 정도, 뭐 2.9% 증가한다라고 보지만은 그러한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주 환원율 50.2%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뭐 개인들도 물론 개인이지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장의 모멘텀을 가졌던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뭐 이런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들을 보시면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였었죠.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난 연초에도 주가가 일정하게 반등을 주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요 11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안착이 못 되면서 다시 밀리고 그리고 또 현재 10만 원에서 나름대로 하방을 좀 보여주는 듯했던 모습이 연출이 되다가 일순간에 또 9만 원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도 또 다시 한번 6월 달에도 11만 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일순간에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지금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은행주를 가지고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뭐 찬바람 불 때 우리가 뭐 배당주를 공략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요. 만약에 10만 원 밑에서 9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배당을 노리면서 연말까지도 갖고 간다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좀 매수하는 거고 외국인들도 매수했다가 많은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데 9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그리고 또 11만 원이 돌파가 돼주는지 일정한 장기간에 걸친 박스란 말이죠. 연초 2월 달 고점 그리고 또 최근의 저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너무 뭐 어떤 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11만 원이 돌파가 돼주는지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새로운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지지와 저항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뭐 배당 연말까지 그냥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변동성을 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도 뭐 은행주들 매수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뭐 이번 달에 진짜 B컷을 단행할지 뭐 또 해외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2, 3월까지 뭐 한 4번 인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한지주, 또 연기금이 엄청 사고 있네요. 이런 것도 보면 신한지주 한번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콜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잘 가는 게 금융지주, 화장품. 화장품도 오늘 좋습니다. 화장품도 결국에 실적 기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6월 수출 뭐 세계 4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일본을 앞선다 이런 얘기 네. 있는데 그 또 주역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이다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한국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11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물론 뭐 자체 상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소위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ODM 매출 비중이 95%입니다. 이 상위 고객사들의 아마존 중심의 성장축. 과거에는 이런 온라인에서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이 더디다 보니까 실적의 어떤 부침이라든가 또는 주문 오더와 관련된 어떠한 그 불확실성도 컸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매출액도 8,300억 이상. YOY 기준으로 13%, 영업이익도 966억 원으로 32%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의 실적, 계속되는 어떤 그 소위 수주라고 그럴까요? 오더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장점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저들이 잘 판매하면 할수록 ODM을 받는 한국콜마는 덩달아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미난 모습들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항상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분기 끝나고 4월 달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하게 이제 실적 발표라든가 앞두고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고 6월 말이면 이제 분기가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는 또 내려오네요. 기대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하게 이 실현을 병행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장이 뭐 급락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피란을 할래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진정이 돼야만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하락하면 상승폭도 반납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니까 뭐 이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 적절한 이익 실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즐기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역시 뭐 실적 시즌이 이제 7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되니까 관련된 종목들 미리 저희가 계속 준비해 놓으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SM입니다. 자, 엔터주들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가 진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이번 주에 조금씩 이제 엔터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5G도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러한 모습, 또 엔터 관련주들도 그러한 모습. 근데 5G 관련해서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급반등을 주었습니다. 네.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엔터 그리고 SM 같은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뭐 아주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적인 NCT, 뭐 라이즈, 에스파 등의 공연이라든가 또 계속 공연 활동을 토대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최근에 지난 22일 날 발매된 하츠투 하츠의 앨범 레몬탱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이 초동에서 59만 장을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츠도 하츠. 근데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2분기 매출 3,300억, 영업이익이 538억으로 실적 바닥치고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인데 아직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모습이요. 그나마라도 쌍바닥의 어떤 패턴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뭐 더 물릴 자리가 없지 않을까 6만 8천 원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1차 목표가 9만 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은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M까지 엔터주까지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과연 반전을 이제 나타내 줄 수 있을지 소외되어 있던 엔터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